예. 처음에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부동산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투자 쪽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제 돈이 뭐 이제 인력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몇천억 가지고 했지만은 기본적인 그 수익형 부동산, 매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월세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상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책만 봤다는 게 아니라 뭐 학원도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봐서 상권도 분석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가보고, 그렇게 분석을 한참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투자를 하게 됐어요. 2016년 9월 달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뭐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15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뭐 투자 축축할 줄 아는데, 제 돈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 딱 그때 이제 한 3억 5천, 3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 만약 내가 여기서 한번 투자 삐끗하면은 나는 3년 안에 내가 생각도 못 한다. 다시 또 일해가지고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웠고, 처음에 투자하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임차인이 맞춰졌다고 이제 계약하자고 이제 이런 얘기 와가지고 그때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가 투자 자신감 얻고 하나 더 이제 몇 개월 뒤에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몇 개월 뒤에 요번에 이제 경매로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했던 이유는 이제 투자란 건 사실은 자금이 계속 없어지거든요. 자금이 계속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다를 아마 장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경매는 사실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아봐야 좀 낮은 거고, 대신에 거기 이제 뭐 명도 비용들이 있으니까.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미리 이제 법원에서 감평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출은행들이 대출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고,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제 돈이 조금 들어가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한 월세를 4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상가는 한번 공실이 나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는 임차인이 있어야 되고, 제가 월세를 첫 번째 투자했던 게 월세가 190만 원 나왔는데, 그 190만 원을 20% 낮춰서, 그럼 38만 원이니까 40만 원을 치고 150만 원 내놓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거는 다르죠. 아파트는 아마 월세 20만 원만 낮춰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나갈걸요. 원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실이 만약에 중간에 이제 상가에 생기게 되면은 수입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건으로 다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투자건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러 다니다가 직장 이제 동료는 아니고 다른 투자기관에 있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태양광 발전 사람이랑 알게 됐어요. 대출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대출해주는 장본인이거든요. 자기 느낌에 이 사람들 거의 돈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막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저희 집에 그 시골에 땅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경업 하다 보니까 나무 심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고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이제 발전 수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거 하면서 중간에 또 이제 걱정이 또 하나 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은, 제가 1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43, 42인데, 내가 10년만 살면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로 걱정이 없고, 20년만 살 거다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100세 시대가 돼갖고 내가 여기서 4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살면 사는 게 더
오래 살수록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상가는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많아서 시세 차익에 좀 한계가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그 20년 동안 단가가 고정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안정적이지만 20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성의 뒤쪽에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토지 가지면은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뭐 월급만큼 월세를 만들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토지가 갖고 있으면서 월세도 나오는 상품을 알아보다가 원룸 건물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건물을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딱 팔려고 하는 거 보면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토지가 나오거든요. 토지가하고 건축비 대략 계산하면은 그 시행 마진이 몇 억을 붙이는 거예요. 작게는 3억, 많게는 5억씩 붙이고 6억 붙이고 막 10억 붙이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땅 사서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토지 알아보러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46평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고 시공사 구하고 해서 한 2018년 4월에 계약해서 2019년 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태양광 발전 사업도 2019년 4월에 준공하고 원룸도 이제 2019년 2월에 준공하고 임대를 한 2, 3개월 동안 맞췄거든요. 요거 맞추고 나니까 이제 생각했던 그 월 수입들이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가를 제가 3개 투자했는데 사실은 2개는 중간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상가, 원룸 건물, 태양광을 갖추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중에 월 1,500만 원을 여기 3군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뭐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것도 있으면 그거 다 뺀 실제 소득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소득세하고 뭐 법인세 같은 거는 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더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아마 은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마 돈일 것 같고, 두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의도에 있을 때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회사가 이제 그 여의도 한강 그 자전거 도로가 보였거든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평일날 저렇게 자전거 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에 퇴사를 하고 탔어요. 그랬더니 한 3일 타니까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블로그 준비하던 것들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강의도 하고 원룸 신축 강의도 하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4번째 퍼즐이 거기서 맞춰졌고, 여기서는 월 많이 나올 때는 뭐 1,300도 나오고 강의 수입이 적게 나올 때는 300만 원 정도 나와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요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한 1년 해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이제 같이 나누는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